대우증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은행업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행업종을 담당하고 계신 구용욱 애널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용욱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은행주가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고객 여러분들께서 은행업종을 투자하실 때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업종을 투자할 때는 이제 은행이라는 거는 대출 성장, 손이자 마진, 자산 건전성이 이제 서로 아울러져서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은행이 이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출 자산이 수익의 온천이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대출 증가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은 이제 이익 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니까 이런 능력에 관련된 지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충당금에 대한 적립 비용이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변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 비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자산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당금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증가 경향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자산 증가 자체가 마진이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점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은행들 관련해서 동향들은 대출은 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순이자 마진은 안정적이고, 자산 건전성도 지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출 성장, 순이자 마진, 그리고 자산 건전성까지 꼼꼼히 체크해야겠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행주들의 강세 요인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은행들은 올해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을 과거 돌이켜 보면은 은행주의 어떤 주가를 상승을 억눌렀던 요인들이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유럽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의 규제도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경기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금년 들어서 이게 해소가 되고 있다. 즉 유럽 문제는 그리스 문제가 좀 이연되면서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요. 정책 당국의 규제도 이제는 더 나올 것이 없지 않느냐. 하도 규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규제가 더 나올 게 없다 하는 인식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 이제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기 선행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를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제대로 값을 받지 못했던 그런 밸류에이션들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단기간에 어떤 반등을 하게 되면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는 더 사들어가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회복은 좀 됐지만은 밸류에이션이 급락하기 이전 시점보다 절반 수준 회복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할 여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즉 떨어질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보다는 상승할 가능성들이 더 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은행업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슈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금년에는 크게 이슈라기보다는 이슈가 뭐 제기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회복 과정을 올해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가장 큰 거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 흐름이 계속 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크게 실적이 흔들릴 만한 요인들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양호한 실적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올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올해 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인식들이 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거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구체성은 없지만 단지 좀 두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규제가 안 나왔을 때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기 선행지수 아까 제가 반등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금년 하반기에 경기가 좀 회복됐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올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단계에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거시경제 여건들이 실질적으로 좋아져서 그게 은행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확실히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의심해왔다면은 올해는 그 의심들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과정들이 올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겠습니다. 네, 실적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은행업종의 전반적인 1분기 및 상반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1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은 이제 저희 은행업종의 순이익을 많이 보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무조건 개선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분기에 그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그런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그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상당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분기마다 부정적인 실적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분기는 평온하다. 오히려 그 하이닉스 매각이익 같은 게 일부 은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몇 개 은행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 실적 개선은 이미 2011년에 이루어진 상태니까 올해는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졌지만은 오히려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던 한 해라면은 올해는 실적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결국은 실적의 개선의 모멘텀보다는 어떤 실적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1분기 실적은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 모멘텀은 크지 않지만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개선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중소형 지방은행에 대한 코멘트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몇 개 지방은행들이 주가가 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 지방은행 간의 상이한 주가 흐름을 보기도 했는데요. 중소형, 그러니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에 걸맞게 좀 괜찮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지방은행 지주회사의 경우는 지역 밀착도가 크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안정성장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방은행들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개별 회사별로 말씀드리면은 뭐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부실 정리를 계속 해왔고 올해부터는 부실 정리가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했고 이익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게 금년에는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보다는 실적이 괜찮은 실적이 지속되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DGB 금융지주가 실적이 좋아진다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았던 모양인데 뭐 BS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은행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이유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또 치고 올라가기도 약간은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우려들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큰 문제 없지만은 주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받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들은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는 있긴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다소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은행 업종의 탑픽 종목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전략까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탑픽으로 하고 있는 은행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금융지주하고 KB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를 했고요. 해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많이 보는 지표가 이제 ROE인데 ROE가 원래 8에서 9% 정도 되는 은행이었는데 이제 외환은행 가져옴으로써 12%대 ROE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은행을 통폐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폐합을 바로 하지 않고 5년간의 시간을 두고 하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경쟁을 시켜서 나중에 합병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결국은 효율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ROE가 올라갈 수 있어 밸류에이션도 더 나오는데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다 보면은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은행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스토리가 되고 이슈가 좀 좋은 이슈가 발생한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이익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익 성장이 좀 약하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약간 플러스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연초부터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차익 실현 욕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것도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KB금융인데 KB금융의 그 당장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컸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익 증가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 ROE가 10%인데 PBR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트랙 그러니까 역사를 봤을 때는 좀 아직은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건전성이 그 과거의 실적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안정적인 실적,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는 데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KB금융지주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 조정을 받겠죠. 근데 그게 또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스코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구용구 애널리스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행 업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은행주를 눌러왔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은행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